6월모의고사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? 물론 잘 보면 좋겠지만 그거를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그때 나온 이 데이터를 좀 유의미하게 앞으로의 전략에 좀 썼으면 좋겠다. 이 유평은 처음으로 N수생 표본까지 포함이 된 시험이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서 실제로 내가 몇 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를 처음으로 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, 그거를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그때 받았던 성적을 토대로 내가 논술을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학교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그 정보를 얻고, 그러면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주력으로 삼아야 되는 학교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제 내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, 그때는 이제 데이터가 진학사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특히 현역 친구들이 3월 모의고사 성적 대비 수능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, 한 70%, 80%는 이제 3월 모의고사 때보다 실제 수능 등급이 더 떨어진다. 이런 데이터가 진학사에서 나왔었어. 육모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, 우리가 모의고사처럼만 보면 나는 성공이다라는 생각이거든. 매년 많은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이 더 잘 나왔다라고 후기를 알려주는 친구들이 거의 없으니까, 비슷하게 보거나 아니면 살짝 조금 못 보거나 대부분 유지 혹은 좀 더 떨어지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,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6모 혹은 9월 모의고사, 어쨌든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내가 딱 되는 거 있잖아.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목에서도 실수 없이 똑같이 딱 그 등급이 나와야지만 최저가 딱 맞추어지는 경우라면 얘가 나의 주력까지는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.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친구들은 유지 혹은 하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.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타이트하게 맞출 수 있었던 최저 등급대 학교들을 메인으로 만약에 지원을 해버리면 내가 조금 못 보게 됐을 때 막 여러 장의 카드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잖아.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조금 추천하는 방식은, 실제 수능에서는 한두 등급 정도 뭔가 떨어질 것도 변수를 계산을 하면 좋겠어. 그러니까 원서 지원을 할 때 6장을 쓴다면 3, 4장 정도, 즉 주력으로 삼을 만한 학교들은 내가 실제로 받은 성적에서 한두 등급 떨어져도 맞출 수 있는 등급대 학교들이 3, 4장의 비중을 차지를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두세 장 정도의 카드는 내가 지금 모의고사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맞췄거나 혹은 한 과목 정도만 등급이 올라가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향 카드도 소수 섞을 수는 있겠지. 학생이 얼마나 안정 추구 성향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, 나는 고추고도 상향, 뭐 논술의 매력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향 성공시키는 거 아니겠어? 그리고 나는 밑에 학교들은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.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꼭 승부를 봐야 되겠고, 이 논술 카드를 허무하게 날리기 싫다 하면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두세 등급 혹은 한두 등급 떨어졌다 가정을 해도 맞출 수 있을 만한 최저를 포트폴리오에 좀 일부 채워 놓을 필요가 있겠지.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현재 내가 수능에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감도 잡을 뿐만 아니라, 논술을 지원하게 됐을 때 어디 최저를 중심으로 내가 학교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을 좋은 기회니까,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나의 실력을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앞으로 그 추후 6월 모의고사 이후의 공부 방향성 혹은 수시 준비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. 논술을 뭐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, 아니면 음. 6월 모평 점수를 보고 음. 뭐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는 좀 있을까? 근데 이거는 말을 안 해도 6월 모평 이후에는 갑자기 학생들이 많아져. 이유는 이제 그 돌직구를 맞아, 성적표를 보면서. 그래서 항상 논술이 여름방학 이후부터 갑자기 좀 이렇게 북적북적 거리게 되는 이유도 아마 이게 학생들이 계획했던 방향성에서 이게 정시 원툴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고,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맞물리는데, 이제 내신 등급으로 학종을 생각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이 완벽히 다 마무리가 된 시점이니까, 이 내신 등급대로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범위가 제한적이다.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결정이 나는 시기야. 그럴 때 이제 다, 그러면은 나머지 대안은 뭐가 있냐? 유일한 대안이 논술이니까 이제 그때 찾아오게 되는 건데, 사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이미 사실 본인도 알고 있어.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뭔가 좀 나는 6월 이후에 해볼게,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,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?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
이게 논술에 필요한 이런 독해 이런 부분은 학생들마다 기본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좀 능력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. 그래서 글 쓰는 시험이 아니라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험이니까 그 분석 능력은 학생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가 몰라.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더 안전하고 합격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나가면 좋겠지. 이제 여름방학이 나는 별도의 하나의 시즌이라고 생각해. 1년을 세 시즌으로 나누거든. 여름방학 전, 여름방학, 여름방학 후. 이렇게 시즌이 세 개로 나뉘어.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 전시기니까 시즌 1을 진행 중이야. 근데 시즌 1은 그냥 그 반의 이름이 기본반이건 뭐 명문대반, 연고소송반이건 큰 틀에서 봤을 땐 어쨌든 기초 역량 다지는 시기야.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인 여름방학은 그 딱 8주밖에 안 되는 기간을 왜 별도의 시즌 하나로 잡냐면 이때 나의 퍼포먼스 나온 걸 기준으로 나는 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원서 지원의 시즌이야, 시즌2는. 그 다음에 시즌3는 간단해. 학교가 다 정해졌어. 이제는 내가 지원한 학교만 특화시키면 되는 작업이야. 그래서 걔는 최적화, 특화의 시기야, 시즌3는. 뭐 프리파이널, 파이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는 학교가 정해진 시점에서 듣는 수업이야. 그 학교에 맞춰서 깎는 거지. 내가 기본 역량이 있으면 그 학교 스타일에 맞게 최적화된 답안 작성 형식이나 이 학교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입히는 거지.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도 들어가는 거지. 근데 이제 지금 시기에 기본기를 다지고 시즌2 때 그 기본기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학교의 문제에 좀 더 잘 맞는지를 데이터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시즌2 때가 여름방학 때가 학교별로 이제 매주 어떤 다른 학교들의 문제를 실제 환경처럼 시간 재놓고 풀어.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 성적표를 보고 이 성적표가 원점수만 표기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문제를 풀었던 재원생들 사이에서 100분위까지 같이 나와. 모의고사 볼 때처럼. 그러면 이제 논술도 상대평가니까 이 학교의 100분위가 지속적으로 괜찮게 나와. 그럼 이 학생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이 학교 스타일에 좀 더 잘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방학이야.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사실 데이터가 큰 의미는 못 되는 게 왜냐면 논술 그때 처음 해보는데 어디든 100분위가 일단 잘 나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게 이 학교에 진짜 안 맞아서 100분위가 안 나온 건지 기초 역량이 부족해서 안 나온 건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름방학 진입 전에 기본반 4회, 5회라도 들어보고 가라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지. 그때의 데이터를 좀 더 값지게 쓰고 싶으니까. 학교에 잘 맞는다는 게 실제로 있어. 있고, 그리고 특히나 내 합격생들 데이터를 보아보면 여름방학 때 걔가 합격했던 학교 성적들이 대체로 좋아.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지. 예를 들어 연고서성반 친구들은 데이터가 연대, 고대, 성대, 서강대 위주로 쌓여. 왜냐면 그 반에서는 그 네 개 학교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푸니까. 근데 그러면은 얘가 연고서성만 지원하냐? 그건 아니거든. 근데 문제 스타일상 연대에 자주 나오는 이런 평가를 잘한다. 그러면 이런 비슷한 평가류가 비중이 큰 다른 학교도 같이 유지할 수 있다. 이게 각이 나오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때 데이터는 어찌됐건 이 학생의 장단점을 좀 확실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. 마지막으로 6월 모평 전에 음. 학생들이 이제 음. 뭐 어떻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면 좋을지 6월 모평, 9월 모평, 그다음에 수능, 논술고사 다 똑같은 것 같아. 뭐냐면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걸 일단 인정해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뭘 하려고 해도 어찌됐건 내가 평소에 시험 봐왔던 환경이랑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게 지장을 줄 수는 있잖아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그거를 일단 영향력이 외부 변수의 영향이 0이기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. 하지만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. 근데 그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만의 공부 루틴을 만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늘상 해왔던 대로 머릿속으로 의식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우리의 습관 같은 거라면 그러니까 내가 특정 과목 문제를 풀 때 습관처럼 해왔던 그런 루틴을 유지하고 그걸 만들어 놓는다면 조금 낯선 환경에 앉아서 뭐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아니면 옆에서 어떤 새끼가 좀 거슬리게 막 시끄럽게 하더라도 평소 해왔던 루틴이란 건 어쨌든 내가 머릿속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나오는 부분이잖아. 그러니까
본인만의 루틴, 즉 머릿속을 거치지 않고도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나오게 되는 뭔가가 확실히 자리 잡혀 있으면 외부 변수에 영향 덜 받을 것 같아요. 만에 하나 육모가 진짜 망했어. 논술은 최저 없는 학교들도 있어.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는 최저 없는 학교들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최저 있는 걸 쓰는 게 좋지만 뭐 모두가 다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최저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저 없는 학교에 대한 이 특화된 노력을 좀 빨리 시작하면 되는 거야. 특히 최저 없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높지만 그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 모든 친구들이 다 논술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. 그러니까 최저가 없어도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 뚫어낼 수 있는 거니까 결과에 좋아하거나 뭐 기뻐하거나 자만하거나 혹은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런 게 정말 시간 낭비고 그 데이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니까. 그래서 그냥 방향성 설정 용도로 쓰자. 망친 친구들은 더더욱 냉정해져야 돼. 거기에 대해서 뭐 망했다고 멘탈이 나가거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진짜 이 최종 수능 기대값에 더 안 좋은 영향만 미칠 뿐이지.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을 받았다. 어떻게 하지?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그 답은 냉정하게, 감정적이지 않게 찾아야지 더 잘 찾아지니까. 그래서 낙담할 필요 없이 그 주어진 상황 속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해봅시다. 네,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